자, 와인 퀴즈. 내기도 전에. 자, 요거 타임즈하고 와인이 한 병 있습니다. 딱 이름 듣자마자 아셔야 돼요. 샤또 몬텔레나라고 옆에 타임즈가 있고 뭔가 전시가 되어 있네요. 1976 파리 테이스팅. 역사적인 사건이죠. 딱 보시면 이제. 네. 근데 은하수님 뭐 네, 헉이라고 하신 거는 이제 뭘 보고 놀라시는지 모르겠지만 절 보고 놀라신 건 아니죠. 네. 많은 사람들이 놀라기도 합니다. 밑에 보면은 자 스택스 립이라는 와인도 있고요. 와인 퀴즈예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 하려는 걸까요? 네, 아이스바인님, 아이스바인 좋아하시는군요. 아이스바인? 저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파리 심판 1등이죠. 네, 보시면 파리 심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에 관한 얘기 오늘 이제 일부에 좀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그 실제 장면입니다. 굉장하죠. 1976년입니다. 이 당시에 이 두 미국 와인이 난리가 났었죠. 지난주에 얘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네. 이제 76년도에 이제 오데샤또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오데샤또가 76년이 또 그 역사적인 날이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무통 로칠드 얘기했었는데 무통 로칠드가 원래 2등급이잖아요. 2등급이라고 했어요. 2등급이었어요. 아, 네. 네. 근데 뭐 이제 등급도 잘 1등급으로 모르지만, 네. 네. 오데샤또가 된 해가 이제 1976년. 네. 근데 그 해에 파리의 심판이라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파리의 심판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와인이 완전히 그냥 어떤 그 재앙을 맞은 천재지변을 당한 그런 거라면은 네. 리즐링 아이스바인을 좋아하신다는데요. 굉장히 많이 드셨네요. 네. 느낌 딱 옵니다. 아이스바인. 리즐링 아이스바인이면 그 도거 아니야? 도거? 맞아요. 이제 독일 리즐링으로 만든 어떤 그 스트리트 와인이 리즐링으로 만든 그 진짜 트로켄 TBA가 진짜 엄청나죠. 클레멘스 부시라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꿀맛인데 꿀맛. 진짜 진한 꿀맛. 자, 파리의 심판 얘기하다 말았는데 1976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타임즈에도 실리고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그 심사위원들이고 다들 한마디씩 했어요. 이 대회가 끝나는데 일단 쉽게 말하면 1976년도 처음으로 어떤 그 미국의 어떤 그냥 장난삼아 이걸 제창한 사람이 그 스프리에라고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의 와인 도매상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의 그분이 그냥 재미삼아 한번 야 해보자. 내가 먹어보니 얼핏 먹어보니까 미국 와인 이거 괜찮네. 야 이거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했었는데 덜컥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미국 와인이 다 이겨버린 거죠 이제.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자, 1979년도에 또 여기 보이시죠? 이게 골 이제 불어로 그냥 읽으면 이렇게 뭐 골미유라고 하는 두 미식가가 만든 그 미식가 협회예요. 미식가 협회에서 역시 프랑스만 붙일 수 있는 이름이죠. 와인 올림픽이라는 걸 열었어요. 1979년도에. 76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파리에 심판이 있었잖아요. 프랑스 와인이 멸망했어요. 전부 전멸당했죠 아주. 그런데 야 이거 뭔가 이래갖고 이렇게 끝날 순 없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1979년 3년 뒤에 33개국에 330종의 와인을 여기 이제 10개 나라에서 와인 전문가들, 와인 소믈리에를 다 불러갖고 62명을 불렀어요. 10개 국적의 사람들을. 그런 다음에 와인 올림픽이다 해가지고 또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막 한 거예요. 미국 와인, 뭐 칠레 와인, 이제 온 세계 와인들, 전 세계 어떤 신대륙 와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 근데 얘네들은 얼마나 자신이 있었겠어요. 이제 프랑스 와인이 파리 심판 이후로 대회에 내보낼 와인들도 준비됐어 이제. 아주 그냥 니네들 이 빈티지 굿이야. 한번 붙어보자 얘들아. 어차피 우리가 다 1등 할 거야. 이런 자신감으로 시작했는데 여기 이제 기사를 한번 읽어보시면은 자 랄랄랄라 해가지고 자 트레페덴 빈야지 샤도네이는 이제 미국 겁니다. 여기 나파밸리 여기서 샤도네이 쪽에서 이제 1등. 그리고 그란코르나스라고 마스라플라나 이거 아시죠? 아 이거 이제 와인 드시는 분도 굉장히 유명한 마스라플라나 거의 뭐 자이언트 킬러죠. 이제 뭐 축구에서 쓰는 표현인데 거물들을 쓰러뜨리는 그런 전문적으로 거물들을 쓰러뜨리는 이제 자이언트 킬러 와인 마스라플라나 1970 빈티지가 스페인에서 또 이제 까베네 소비뇽에서 1등. 그리고 피노누아에서는 여기 이어리 빈야즈라는 이제 미국 거예요. 미국 오레곤주에서 나온 어떤 오레곤 피노누아 또 유명하잖아요. 이때는 몰랐겠죠. 근데 오레곤 피노누아가 또 탑10 안에 들었고
이 나머지 아마 좀 프랑스 쪽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리고 또 이제 파스노볼이라는 애들이 또 이제 피노누엘 또 이제 3등 또 띠렐 뭐 여러 가지 호주 와인들. 근데 결국적으로 여기 아무튼 뭐 난리 났습니다. 화이트도 미국이 1위, 레드도 미국이 1위, 로제는 또 이제 스페인이 또 1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이 화이트 와인 미국의 샤도네이 출품한 곳이었는데 아 여기 이제 좀 굉장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또 이 와인 올림픽이 이렇게 정말 또 프랑스가 또 참패를 한 거죠. 진짜 어떻게 글로벌하게 정말 프랑스 와인 뭐냐, 야 쟤들 뭐 별거 아닌가 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근데 그게 대회가 와인 올림픽 끝나고 나서 6개월 뒤입니다. 6개월 뒤에 또 누가 제안을 해요. 자, 와인 올림픽에 화이트 챔피언이니 트라이페데 샤도네이 가지고 니들 이런 걸 만들었어? 그러면 자 부르고뉴에서 샤도네이로 만드는 부르고뉴의 이 매정 조셉 드루엥. 자 이제 좀 비싼 거 마셔본 분들 아십니다. 느낌 빡 오세요. 이제 완전히 정말 명품 와인 생산자신데 이분이 자 이제 기사를 또 볼게요. 자 이분이 편지를 보내요. 조셉 드루잉이. 야 니네 한 판 붙자. 브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인정할 수 없다. 우리께 그때 출품을 안 했었는데 네가 샤도네이를 그렇게 잘 만들어? 나랑 한 판 붙자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표현을 쓴 게 이게 픽업 더 건틀릿. 총 빼라. 우리 서로 건틀릿으로 총을 뽑아서 결투를 하자. 그리고 이제 누가 올림픽 챔피언에게 맞서겠다 내가.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자 여기서 보면 아 근데 굉장히 이제 미국 쪽의 어떤 기사인데 이쪽 이제 여기 트래페드 와인을 이제 퍼온 거예요. 쭉 보면은 자 결국 그렇게 했는데 자 결과는 누가 이겼을까요? 미국이요. 미국이 이겼겠죠. 네, 스토리는 또 블라인드를 했는데 아 이게 부르고뉴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부르고뉴까지 와가지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뭐야 이때 출품했던 것도 이제 플리니 몽나쉐 화이트 와인의 거의 이제 최고봉인데 최고가에 팔리는 와인이 나오는 밭이에요. 부르고뉴 쪽에. 근데 이제 이 몽나쉐하고 플리니 몽나쉐하고 붙었는데 아 역시 이 나파 샤도네이가 이겼습니다. 자 근데 그 후로 그럼 와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와인이 지금 바로 한 이틀 전에 검색을 했었습니다. 제가 트래페드 빈야지에 나오는 샤도네이가 지금 얼마야? 평균가가 33,000원이에요. 미국 현지에서. 이제 여기에 텍스 붙고하면 우리나라에 넘어오면 아마 한 뭐 6만 원 정도, 한 6, 7만 원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런데 자 조셉 드류엥 무시무시합니다. 자 조셉 드류엥의 몽나쉐 지금 밭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평균가 78만 8천 원. 자 이거는 우리나라 들어오면 이제 원가가 한 100만 원 정도. 하지만 그 당시에 76년도에는 얘가 맛으로는 이겼다는 얘기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근데 이게 정말 그 브랜드의 힘인 것 같아요. 결론은 싼 거 먹어도 된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죠, 이제. 음식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와인을 그냥 즐기고 싶어라고 하면은 어떤 브랜드에 휘둘릴 이유가 없죠. 굳이 조셉 드링 먹어야 돼? 근데 지금은 그 76년도하고 이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저도 솔직히 돈 있으면 이거 먹어요. 이게 더 맛있어요. 몽나쉐는 일단 몽나쉐를 드셔보십시오 일단. 그리고 미국 거 있잖아요. 미국 거는 또 미국에서 이제 양조하는 방식도 있어요. 이제 미국 화이트 하면은 미국 샤도네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스타일이 비슷하냐면 ABC라는 말이 있어요. ABC. 미국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레스토랑에서 와인 주문할 때 소믈리에가 오면 어떤 와인을 주문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레스토랑에서 딱 이제 한마디 해요. 그냥 anything but ABC. 아무거나 네가 추천해도 돼. 근데 ABC, anything but 샤도네이 줄여가지고 ABC라 그래요. 그냥 뭘 추천해 줄까요? ABC. 아무거나 다 괜찮아. 하지만 샤도네이 말고. 미국 샤도네이가 스타일이 너무 이제 비슷비슷하게 흐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근데 맛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기 위한 어떤 얘기거리를 많이 지금 생각할 거리를 드리는 거고요. 취향을 이제 어디로 가져가실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답은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 제가 한번 제 생각이 어떤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76년과 79년에 또 와인 올림픽이 지나갔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베를린 테이스팅이 있어요. 2004년입니다. 2004년에는 이 또 역사적인 와인의 또 베를린 테이스팅이라는 또 이벤트가 있었는데, 자, 2004년에 16종의 와인에 대해서 블라인드 테이스팅을 하려고
전 세계 유명한 이때 심지어 막 로버트 파커나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에 왔었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떤 와인들이 출품됐느냐? 신세계 와인들, 프랑스의 유명한 클래식 와인들을 하고, 아 로버트 파커 온 건 아니고 유명한 클래식 와인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뭐 보세요. 2000년 빈티지, 2001년 빈티지. 근데 이 당시에는 숙성이 정말 덜 돼가지고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완전 보르도 레드 와인 거의 최상급 빈티지거든요. 획기적인 사건으로 여차저차 한 게 뭐냐면 이때 블라인드 테이스트 16종 중에서 우승한 게 칠레 와인이에요. 칠레 와인. 세냐. 이게 또 자이언트 킬러입니다. 얘가 또 어디 대회 나가기만 하면 다 이겨요, 얘가. 네. 정말 명찰대고 싸우면 아 그냥 무적인 것 같아요. 칠레, 뭐 미국 잘 만드는 분들은 워낙 때로와 자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유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베를린 테이스팅 또 뭐냐면 여기 자 베를린 테이스팅에 도입된 최초의 방식이 와인을 테이스팅할 때 버티컬 테이스팅. 이게 뭐냐? 와인은 한 종류인데 와인은 이거 러 한 종류인데 이 러에다가 이게 2020년 빈티지야. 그럼 2018년 빈티지, 2016년 빈티지 와인 3병을 놓고 각 해마다 와인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그런 방식으로 한 자리에서 테이스팅 해보자 라는 걸 이제 그 버티컬 테이스팅.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아니 뭐 재미삼아 먹어보는 분들은 뭐 있었겠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디선가 다들 했겠지만 이제 2011년도에 어떤 컨셉을 이제 베를린 테이스팅이라는 이 프로그램에 테이스팅 방식을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한 가지 품종에 대해서도 완전 어떻게 뭐 숙성되고 어떻게 매년 변화해 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베를린 테이스팅 통해서 버티컬 테이스팅이 이제 공식적으로 테이스팅 프로그램으로 이제 인정되었다. 그리고 이제 공식 홈페이지 가보면은 10년 동안 이 각 나라들을 여러 군데를 바꿔갔어요. 이제 정확히 몇 개국인지는 여기를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한번 왔었고요. 우리나라에도 한 2011년인가 왔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 실제로 베를린 테이스팅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시음을 하고 실제로 이제 시음 장면들이고 이런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더 베를린 테이스팅이라는 그 10년간의 어떤 그 와인 테이스팅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나 그때 결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베를린에서 뭔가 테이스팅 대회를 하는 게 굉장히 그 성지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국제 그 아시아 와인 트로피라는 걸 해요. 대전에서. 네.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한 국제의 이제 규격이에요. 국제적으로 그 프랑스에 있는 그 국제 어떤 와인 협회에서 이제 인정받은 그런 테이스팅 프로그램이에요. 그게 이제 이 베를린 와인 트로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베를린 와인 트로피, 대전 와인 트로피 두 개가 이제 형제입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은 이제 파리의 심판 76년도 그리고 나서 2006년도에 또 파리의 심판을 한 번 더 해요. 또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죠. 이제 프랑스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때는 76년도에 지고 나서는 이게 테이스팅 결과가 나오고 미국 와인들이 다 그냥 1등을 하고 다 이기고 나니까 프랑스 심사위원들이 이제 이 프랑스 와인은 정말 미국 와인이 이제 훌륭하게 잘 따라왔다. 얘네들이 정말 잘 만드네 요즘에. 근데 이제 장기 숙성용 와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까요? 와인 컨디션이. 근데 이제 보세요.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고 지금 40년이 지났지. 이때 지나고 나서 이제 다시 한번 해보니까 숙성된 그 빈티지를 다시 들고 와가지고 쭉 했는데 이제는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제 자 이게 76년 거, 요게 화이트 1등이 샤또 몬텔레나죠. 샤또 몬텔레나 화이트만 출품을 했었어요. 자 레드를 볼게요. 레드는 스택스립이라는 와인, 스택스립 와인셀라.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화이트하고 프리마크 앱이라는 여기가 화이트도 출품을 하고 프리마크 앱이 여기 레드도 출품을 했어요. 화이트는 5등하고 레드는 10등.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레드는 또 점수. 자, 그럼 2006년도에 똑같은 와인 갖고 다시 했는데 그때 심사위원들은 이랬습니다. 두 군데에서 했어요. 왜냐? 와인이 이제 미국으로 날라가고 유럽으로 날라가고 이러다 보면은 와인이 상한다. 미국 와인을 또 이제 유럽 다 갖고 와서 하면은 우리 와인이 뭔가 그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영국 런던에서 똑같은 걸로 심사를 하고 캘리포니아에서 따로 또 심사를 또 했어요. 점수를 다 매긴 거죠. 이제 서로 이제 심사위원들 막 섞어가지고 여기 MW는 이제 마스터 오브 와인, 마스터 오브 소믈리에,
이런 사람들이 심사를 했는데 그때 또 결과가 이제는 자 스택스립은 또 2위. 그때는 1위였죠. 근데 장기 숙성이 됐는데 732를 먹었는데 다시 또 2위를 하고 이제 리치 빈야즈라는 데가 또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볼까요? 미국이 1, 2, 3, 4, 5등 다 했어요. 장기 숙성을 해야지 정말로 우리는 본 게임을 치를 수 있으라고 했는데 재밌는 결과죠. 프랑스가 여기 무똥, 몽루즈, 오브리옹, 아우 여기 또 그랑크리 프리미어 그랑크리 두 분이 껴 계신데 슬픕니다. 라스카스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떤 검증을 한번 하고 나면은 이제 다른 얘기가 또 이제 다른 스토리가 생기는 거죠. 다른 가능성이 생기고. 자 그리고 이제 서울의 심판 2011년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세냐라는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었죠. 베를린 테이스팅에서 세냐가 1위를 했었어요. 근데 2011년도에 이제 서울에서 이런 어떤 등급들을 보면 이제 세냐가 이제 주최를 한 거였어요. 블라인드를 한번 해보자. 5대 샤또들하고 무똥 뭐 마구 뭐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세냐 보시면은 1등 세냐, 공동 2등이 세냐하고 라피드 로칠드. 그리고 샤또 마구가 4등인데 또 세냐. 여하튼 간에 지금 1, 2위를 차지한 게 이제 자기네 칠레 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결의 의의는 에라즈리스라는 여기 이제 와인의 결과가 뭐 1등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이제 프랑스의 자존심을 조금 이제 덜 건드는 거죠. 아무튼 이런 블라인드만 하게 되면 보르도가 그렇게 5대 샤또가 그렇게 두드려 맞아요. 진짜 전 세계 불려다니면서 비싼데 별로란 얘기네요. 별로라는 게 아니지. 슈퍼맨 배트맨 싸우면 누가 이기냐. 아니 근데 이런 거지. 계속 지금 했는데 그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심지어 이게 보세요. 3년 전에 2017년도에는 또 이런 게 있었어요. 도쿄의 심판이라고. 아까 제가 최초의 그 파리의 심판에서 레드하고 화이트를 동시에 출품했던 그 프리마크 앱이 이게 그 와이너리예요. 그 와이너리 이제 와인 메이커고. 근데 이 프리마크 앱이가 어떤 거냐. 나파빌레 최초의 와이너리예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2017년도에 자 쭉 내려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5월달에 도쿄의 심판이라고 70년 당시에 똑같은 빈티지의 레드 와인 10종 10가지를 모아갖고 블라인드 또 한 거예요. 이날 1등을 한 와인이 프리마크 앱이.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굳이 일단 모아놓고 이제 그냥 동네 북이 된 거야 이제는. 그냥 2000 지금 현재까지도 40년이 흘렀는데도 그 정말 뭐라 해야 되나 끝없이 고통받고 있죠 보르도는. 네. 그럼 이 정도면 거의 뭐 형편없는 와인이다. 아니 그게 거의 아니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히어로들의 싸움이기 네. 때문에 최상급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게 상대적으로 괜히 자꾸 두드려 맞으니까 자 이제 하고 싶은 네. 얘기와 이제 판단할 거리들은 제가 더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이분의 또 철학이 또 괜찮더라고요. 와인을 마신다고 하지 말고 먹는다고 하라. 영어로도 표현을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더라고요. 또 와인은 음식이다. 네. 라는 철학.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프랑스 그러면 프리미어 그랑크리나 이제 보르도 와인들은 뭐 정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블라인드 맨날 당하고. 근데 보세요. 기준점을 잡는 게 어디예요? 전 세계 모든 와이너리들이 기준점을 잡는 게 한번 붙어보자. 누가 챔피언이냐? 챔피언을 통해서 챔피언하고 붙어 내가 이만큼 했다. 내가 이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걸 증명하고 싶어. 그러면서 항상 챔피언을 불러당겨. 응? 챔피언이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어쨌든. 하지만 챔피언이잖아. 근데 왜 이제 챔피언이야? 봅시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봐야 될 게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보르도 와인이 정말 그 브랜드 파워만큼의 어떤 대단한 정말 어마어마한 뭔가가 이제 그런 내실과 내공을 있다 없다 이런 거는 불편한 진실이고 와인의 전통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고 어떤 한 획을 긋고 한 획을 그은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이제 보르도 프랑스 와인은 뭐 와인의 수도예요. 세계 와인의 수도고.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보니까 뭐 프랑스 와인이 뭐 최고라고 무슨 뭐 그러면 왜 최고인데? 라고 덤비는 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허세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세상이고. 그리고 그게 뭔 얘기냐? 옛날에는 정말 단연코 지지난주에 그 아니 오데샤또 얘기할 때 그 지난주에 그 프랭클린 대통령 갑자기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루즈벨트요? 프랭클린 루즈벨트 말고 아무튼간에 그쪽에 가서 이제 1900 그때 빈티지 막 그 정말 사막에 팔리는 샤또 말고 사온 사람 보면은
자기네 어떤 그 당시에는 와인 미국에서는 와인 같은 거 와이너리 같은 게 아예 그냥 아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거의 제대로 된 와인을 만드는 방식은. 근데 이제 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프랑스에서 정말 갈고 닦아서 이태리에서 와인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프랑스에서 갈고 닦은 이 와인 양조 기술이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도 뭔가 평준화가 돼 가는 거야 이제. 근데 이게 음식이고 취향이라는 어떤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가 대놓고 야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거는 해본 적이 없죠. 스포츠가 아니니까 경기를 해볼 수가 없어. 근데 와인은 이제 결국 맛이다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뭔가 궁극적인 맛이 있지 않을까, 정말 신의 물방울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프랑스에서 제일 비싼 와인이 신의 물방울에 가까울 거야. 어마어마한 맛을, 내가 와인 아무것도 몰라도 이거 한잔 하면 그냥 기가 막힌 뭔가를 보여줄 거야. 막 신의 물방울 막아보면 막 펼쳐지잖아요 막. 응? 근데 아니라는 게 증명된 거잖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평준화가 와인 만드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나 칠레나 프랑스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 차이가 없다는 게 증명이 된 거다. 미국이나 칠레도 이제 더 이상 프랑스에 와인 만드는 거 배우러 올 필요도 없고 그 국가를 보고 뭐 지역을 보고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 보르도가 무조건 잘 만들까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잘 만드냐, 어떤 와이너리의 와인이 요즘에 괜찮더라. 그럼 그쪽 가서 뭘 배우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극소수의 어떤 장인들을 제외한 어떤 와인 만드는 양조 기술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는 뭐 어디 가서 배워야지 무슨 뭐 내가 와인 만든다고 좀 한 소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배워도 이제 상향 평준화 돼 있다. 양조술에 대한 것들은. 그러니까 칠레나 어떤 신대륙의 와인들이 더 이상 무시당할 수준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요즘에는 신대륙이 정말 전성기에 올라왔다. 이거를 이제 이게 끊임없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목노가 주장하는 게 이제 때루아. 우리 와인, 우리 밭에서 나는 와인이 최고다. 진짜야, 최고야. 때루아. 아니 40년 전부터 그건 뭐. 아니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에요. 네. 아 정말 답답하네 진짜. 아니 이렇게 뭔가 조금의 정보를 조금 받았다고 해서 네. 제가 보여드리는 정보만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건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고 결국 와인 별거 없잖아. 비싼 거 의미 없잖아. 이렇게 믿고 싶은 건데 아니에요. 아까 그걸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기술력과 자본력과 이런 것들이 투입돼서 와인을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는 정말 신대륙이 너무 잘한다 요즘에. 그러니까 프랑스가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신대륙이 뭐 더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요즘에 좋아하는 어떤 음식에 맞는 그런 어떤 맛은 이제 트렌드에 맞는 맛을 만들다. 신대륙이 때려와도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사람들한테 통한다. 그리고 자본 투입해가지고 계속 좋은 기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계 어떤 미국화 된다는 그런 어떤 상징성이 뭐냐면은 정말 자본력이에요. 비싼 기계, 좋은 기계. 그리고 어떤 딱 여기 야트막한 돌산을 보니까 야 여기다가 포도맛 만들어가지고 와인 만들면 여기 좋겠는데? 양조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야 이거 햇빛 잘 들고 여기 기후가 어떻게 돼? 이런 걸 분석한 다음에 산을 딱 깎아요. 불도저 막 몇 대 부르고 해가지고 그냥 토목공사를 해요. 여기다 이제 와인밭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버려 아예 그냥. 근데 프랑스는 수백 년 전부터 원래 그 자리에 있던 밭이잖아요 그냥. 얘네들은 수백 년부터 그 자리에 있어서 얘들은 무슨 뭐 갑자기 여기서 와인 만들면 좋을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프랑스에서 만드는 거 보니까 이쪽 지형에 이런 경사에 이런 때로 하면 와인이 맛있더라. 그럼 이런 걸 비슷하게 미국에도 만들자 해가지고 애들이 만들어 버려 그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전성기에 올라왔다. 정말로 그런 노력들이 기술력과 자본력과 이제 애들이 우리나라 땅에서는 이렇게 프랑스를 보고 뭐 이태리를 보고 와인 잘 만든다는 애들을 보고 열심히 이제 비슷비슷하게 해왔더니 잘 되네. 이제는 그럼 내 거 해보자. 이런 거예요 이제. 좀 뭔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아유 지금 또 시간이 네. 딱 1시간 됐네요. 안 그래도 여기까지만 하고 타이밍을 딱 접으려고 했습니다. 자, 9시 바로 들어왔습니다. 진도가 급해가지고 네. 왜냐면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자 이제 마지막에 끊어졌던 얘기 할게요. 자 지금 다들 돌아오시고요. 모니터 앞으로 저희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 김민철님, 권주민님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면 괜찮아요. 네. 잠시 이제 뭐 스마트폰 하시다가 들어오시면 자 저희는 다시 한번 목을 좀 축이고 네. 자꾸 이 PD님이 얼마냐고 물어보는데 자 말씀드릴게요. 행사용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관세를 지불하고 저희가 무슨 뭐 미수입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아직. 네. 이 와이너리 곧 수입될 예정이긴 한데 어디서 수입하실지는 이제 그럼 들어오시면 알게 될 거고요. 가격을 얼마에 책정하려는지도 그분이 이제 결정하시는 거고.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 쉬는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제가 프랑스 와인이 안 좋다 뭐 그런 얘기를 자꾸 드렸지만 뭐 사실 그게 아니라 처음에 얘기했던 그게 핵심이네요. 그 아우디를 아무리 좋은 거뭐 타도 결국에는 페라리를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처럼 결국 가격은 사람들이 선택한다. 그렇죠. 그죠? 네. 그게 허세가 아니란 거예요. 허세를 부리려고 그런 차를 타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그 차 아니 아우디가 예뻐 페라리가 예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봅시다. 아우디 사진 보여주고 페라리 사진 보여주고 포르쉐 보여주고 빨간색 말 모양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한테 그 보여주고 골라봐. 그리고 5살짜리 애기한테 조카한테 가가지고 자 뭐 제가 비교하기는 그렇고 우리 그 고국 PD님하고 옆에 현빈이 있어. 누가 더 잘생겼니? 라고 하면은 맨? 네. PD 저는 선택할 수도 노코멘트 있겠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브랜드라는 게 이제 여러 시간과 에피소드와 아니 루이비통이 정말 대단한 가방이라서 뜬 게 아니라 걔는 타이타닉에서 유일하게 타이타닉의 모든 물품들이 바닷속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유품을 찾을 수도 없고 그 당시에 뭔가 발견할 수 없었는데 루이비통 가방이 다 물 위로 떠올랐대요. 둥둥둥. 워낙 밀폐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그동안 정말 잃어버린 자기 가족의 짐들도 찾고 마지막에 이제 유품들도 찾고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생긴 거지 루이비통한테는. 그랬더니 야 타이타닉 1등석에 탔던 애들은 저런 가방 쓰는구나. 저건 정말 좋은 가방인가 보다. 그게 바느질이 뭐 대단히 무슨 뭐 방수박음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스토리를 가져가고 브랜드가 생기고 이야기가 생기고 사람들 사이에 입에서 입으로 막 이거 진짜인가요? 진짜입니다. 아, 네. 제가 뭔 얘기만 하면은 야 진짜 처음 들어봐가지고. 정말 굉장히 자 루이비통 타이타닉 네. 뭔가 연결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도 나가시죠, 마찬가지죠. 나가시죠. 네. 네. 자, 한번 진도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동네 북이냐.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얘기가 이어집니다. 마지막 얘기인데요. 1976년 시작된 파리의 심판의 악몽이 그 와인 올림픽과 베를린 테이스팅과 그리고 뭐 도쿄의 심판, 서울의 심판 지나면서 막 끌려다니면서 전 세계에서 두드려 맞아요. 그냥 흠집이 나는 거죠. 명성에. 그런데 그게 아무런 지장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게 2006년입니다. 우리나라 파이낸셜 뉴스 인터넷에 캡처해 왔어요. 자 보세요. 올 100대 와인. 100대 와인을 정했는데 2006년에 또 뭔 일이 있었냐면은 그 베를린 테이스팅 하고 나서 네, 요때 캘리포니아산 와인이 심지어 미국 와인이 또 이제 100대 와인의 다수를 차지했다. 그런데 보세요. 1등은 유럽 와인이 했어요. 다행히. 근데 이태리 거야. 까소노디 브레노 데 몬탈치노. 자 이제 프랑스 와인, 보르도 와인, 오데샤또 이런 명성들이 다 아유 그냥 좀 슬픈 거예요 이제. 자 올해 최고의 와인이 랄랄랄라 했다. 그런데 이런 어마어마한 13,500종 이런 테이스팅 대회를 하고 나서 1000종을 합쳐서 100대 와인, 10대 와인을 고른다는 거. 그런데 여기도 보면 멘트가 보세요. 프랑스 와인의 강세가 돋보였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강세가 돋보이는지. 이태리, 미국, 프랑스. 자 여기 미국, 이태리,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 포르투갈, 오스트레일리아. 강세가 돋보인다기보다는 자 여기 아르헨티나 와인도 등장하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아래쪽에. 그리고 기사를 읽어보시면 나중에 결국 마지막에 최고로 선정된 것은 토스카나산 와인이다. 예. 여기서 프랑스 와인이 또 뭔가 또 브랜드에 뭐 흠집을 입는 것 같지만 아우 정말 튼튼해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거예요. 이거는 올해 2000 이게 제임스 서클링이라고 계속 그 로버트 파커하고 거의 이제 로버트 파커 분이 은퇴하셨다고 하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미국 분이 이제는 탑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좀 스토리가 있죠. 이제 배우자분이 이제 한국 분이시고 보면은 제임스 서클링의 어떤 작년에 전 세계 최고 와인은 뭐냐? 자기가 1년 동안 테이스팅 한 거 중에 이게 짱이다. 차크라 피노누아, 파타고니아, 아르헨티나죠? 트리니티아 이도스 2018 빈티지 100점 줄게. 어우 이러저러해서 맛있다. 그리고 사이트 가시면 테이스팅 노트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도 미국, 칠레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근데 갑자기 너무 궁금해지죠. 사크라 와인 또 가격이 쫙 올라갑니다. 이러면은